옆에 세션에서 인사만 하고 이쪽으로 오시는 걸 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사께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발표하시고 그 다음 서로 또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80분이기 때문에 6시 40분에 맺고요. 여러분들께도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 회장님의 발표를 듣겠고요. 저희들은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블랙야크 브랜드로서 정상을 서다 발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생겼죠. 별로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블랙야크 제가 93년도에 히말라야 원정 가서 처음 만났습니다. 똑똑하고 아름답고 아주 인간 사람의 삶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블랙야크가 많았습니다. 이 블랙야크를 브랜드를 갖고 어떻게 정상을 설었냐? 이 블랙야크가 도대체 뭐고 어떤 시장에서 어떤 전통에 거쳐서 어떻게 와서 정상에 갈 수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블랙야크가 탄생하기 전에는 이 포로 자이언트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종가 동진레저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동진레저가 집안이 생기고 거기서 장남으로 포로 자이언트가 탄생됐고 어떻게 보면 블랙야크는 형님이 혼을 받아갖고 차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동진레저는 어떤 회사냐? 1973년 2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아웃도어 시장에서 국산 장비로는 최초 아웃도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없느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1973년 전에는 대개 이제 군수물자 또 미군정에서 나온 이 군 장비를 수선해서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군산 다니신 분들이 되게 입고 다녔고 제가 이걸 보고 언젠가는 이게 없어지면 국산화가 되겠다. 국산 장비가 되면 한 산업의 틀이 되겠다는 게 생각이 들어서 1973년 2월 1일 날 종로가에서 동진레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이듬해 만들어서 판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자이언트라는 브랜드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아웃도어라는 개념도 없고 산에 가는데 산에 가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탐험가, 대학 산학부 연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안주롭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경제 성장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이 시장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자이언트를 출시해서 시장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소비자가 없어서 제가 만들어서 저 아는 사람 하나 드렸어요. 써봐라. 써보고 좋으면은 사가라.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해달라. 이랬는데 하나 드려서 써보고 좋으니까 와서 하나 더 달라 그러더라고요. 왜 달라 하니까 친구가 좋으니까 하나 얻어다 달래요. 그러니까 하나 더 팔아달라고 줬는데 이거 얻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 제주 출신이죠.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상돈 동지가 77년 9월 15일 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우뚝 서면서 대한민국의 이 등산 쪽에 붐이 있기 시작합니다. 대학 산악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산악부에 의해서 산에 가는
하는 원들이 많이 탄생돼서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잠깐 김산장 호황이 그때는 뭐 장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호황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호황은 잠깐입니다. 그 이전 후에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행금지에서 계엄령이 내려서 산으로 가서 활동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 몇 군데에 있는 등산 아웃도어 장비점마저 그때 거의 제가 기억하면 한 80%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혀 나가지 않고 생계 유지가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국내 산을 쭉 다니면서 수련도 하고 장비를 어떻게 더 국산화시키는 데 용이하는 점이 뭔가 또 산악인들이 편리한 점이 뭔가라는 걸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안정을 가지면서 통행금지와 계엄령을 동시에 81년도에 해제됐습니다. 해제됨으로써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무박산행을 제가 첫 번째 만들었어요. 무박산행. 그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미정 때부터 1박 2일, 2박 3일 당일로 갔다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1박을 해야 산에 가든 여행 가든 할 수 있었는데 통행금지마저 없으니까 무박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토요일날 10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처음 간 데가 월출산이에요. 월출산. 그때 이제 산에 가겠다고 우리 동료들이 산에 가는 이 친구들을 데려온 거 보니까 여학생들은 전부 미니스커트에다가 힐을 신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산이 어디 남산인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10시에 저희 매장 앞에서 친구들은 지금 옷을 갈아입히고 밤새 이제 월출산 와서 아침 라면 끓여 먹고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이 친구들이 낮에 올라갔으면은 못 올라갔을 거예요. 왜? 무섭고 힘도 없고 힘들고 가시 긁히는데 누가 가겠어요? 근데 밤이니까 보이는 게 뭐 있을까? 프라시밖에 없어요. 랜턴밖에 없기 때문에 랜턴만 보고 쫓아올라온 거예요. 근데 정상에 딱 섰을 땐 뭐냐? 아침에 해가 다 동에서 올라오고 세상이 하늘에 오는 거예요. 나 발밑에 모든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와, 이게 산이다. 나도 이제 산에 가야 되겠다. 산에 오니까 이런 즐겁구나. 이게 순간적으로 들어. 아마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고통을 느끼고 갔다면 내 다음부터 산에 오면 죽일 놈이라 했어요. 사자한가지. 근데 이 무박산행이 이런 동력을 저희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매주 무박산행을 해서 산에 갔다 오면은 이 친구들이 홍보 대사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박산행에 어디 갔다 왔는데 동해에서 해가 번뜩 올라오고 내 발밑에 온 세상이 있고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 그러니까 동진내제 가서 장비를 사라. 그래서 80년대 초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돈에 장비를 팔아갖고 그때는 왜 요즘같이 카드도 없고 또 수표도 없고 1,000원짜리 꼬박꼬박 왜 그렇게 꼭에서 오는지 꼭에서 보증면 나서 갖고 와요. 그 꼬매는 걸 파니까 더 돈을 태울 수가 없어요. 태울 수 없어서 배낭에 돈 없는 대로 다 잡아놓습니다. 그걸 집어넣고 저녁 되면은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 배낭 집을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밤새 대리비로 돈을 대려요. 대려고 세알리다 보니까 아침 어떻게 돼요? 돈이 터서 이제 출근해서 또 일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지나와서 이제 8688 아시안게임이 지나가고 올림픽 얼마나 행복한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중동의 붐 이런 거에서 GDP가 올라가고 GNP가 올라가고 경제가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환경이죠. 환경을 뭐예요? 물, 자연 이게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산에 자란 사람이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92년도 우리나라 드디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취사 및
야외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또 우리 등산 장비 하시는 분들이 7, 80%가 이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게 됐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있습니다. 92년 전에는 우리는 장비를 팔았습니다. 산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 한잔 잡수고 야행하고 텐트 치고 침낭에서 오는 이게 낙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걸 하지 말아라 하면서 92년 가을에 취사된 야행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저는 이때 보동에서 더 할 거냐 이제 여기에서 또 포기해야 되겠냐 이때 내가 여태까지 올라온 그 인생사가 산이다. 내가 갖고 온 게 자산이 뭐냐? 한라산이 자산. 한라산이 힘을 갖고 산을 향해서 백두산 가자.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번호가 2개를 땄습니다. 1950번 한라산 높이의 전화번호고 백두산 높이 1750번이 백두산 높이입니다. 이 전화번호가 제가 2개 가졌습니다. 한라산과 백두산은 하나다. 한라산 전기를 받고 백두산까지 진출하는 게 내 인생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전에 국내산을 많이 다니다가 이제 히말라야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히말라야 원정대를 지원해 줬지만 진작 내가 가보지 못한 히말라야를 이번에 한번 가보자 해서 1993년도에 8월 4일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몽길 대장을 데리고 히말라야를 떠났습니다. 히말라야가 8,000m 14개 봉우리가 8,000m 이상이 14개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티베트가 2개 있어요. 티베트. 초이봉 6번째 8,201m짜리가 있고 시사팡마가 8,092m짜리가 있었습니다. 9번째하고 6번째하고. 그때 중국하고 우리가 국교 정상화가 돼서 티베트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8월 4일 날 어몽길 대장 외에 16명이 티베트, 네팔을 통해서 티베트 들어가서 이제 초이봉을 가게 됩니다. 이게 초이봉 등반을 하는데 이 어몽길하고 저 둘이가 정상에 섰어요. 근데 어몽길 대장은 힘이 좋아서 바로 빙벽을 사고 그날로 마지막 캠프까지 내려오는데 저는 글로 내려오면 죽겠더라고요. 워낙 제가 힘을 많이 써서 올라갔는데 아마 각도가 한 62m 정도, 62도 정도, 62도 정도 이제 각이 살아있어서 도저히 글로 내려서 죽을 것 같아서 저는 로말루트로 빈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쭉 내려오는데 날이 어두워서 설동을 팠어요. 설동을 파서 들어가는데 얼음 속으로 들어가죠. 얼음 속이 또 따뜻합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거기는 한 사람만 가면 위험합니다. 잠들면 세상을 하직하거든요. 그래서 꼭 둘이 가게 되는데 저는 동료가 없어서 저 혼자 들어가고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한 3시간 동안 있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걸어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마지막 캠프에 왔고 마지막 캠프에 와보니까 어몽길 대장은 베이스 캠프까지 다음날 내려왔고 그 다음날 무전으로 내가 마지막 캠프에서 내려가겠다 무전 치고 내려오는데 그 다리가 풀리고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참 걸어왔어요. 한 10몇 시간 걸어오는데 이 야크가 그때 많았습니다. 이 야크가 그때 야크인지 뭔지 모르는데 어떻든 동물이 내 앞을 싹 지나가요. 살았구나. 동물이 살 수 있다는 건 인간이 살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이 야크를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내려오고 보니까 이 블랙 야크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 블랙 야크라는 그때는 뭐 블랙 야크라는 이름은 아닙니다만 이 야크라는 거하고 뭔가 한번 궁합을 맞춰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소띠거든요. 소띠라서 야크가 소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궁합을 좀 맞춰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이 자이언트인데 프로 자이언트로 바뀌었고 그때는 용품이지만 이제 패션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산에 패션 시대가 온다. 블랙야크라고 장명해서 블랙야크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블랙야크가 소비자들이 어디 브랜드냐 외국 브랜드냐
한국 브랜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한테 블랙야크 어디 브랜드입니까? 라고 물어도 저도 대답을 안 했어요. 왜? 그때는 외국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니까. 내부로 굳이 뭐 국내 브랜드라고 뭐 자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글쎄, 그래서 애매묘한 답만해서 한 10년 지나다가 요즘은 토종 브랜드라고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토종 브랜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 브랜드는 알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일부는 외국 브랜드로 아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블랙야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말씀 올렸기 때문에 그럼 블랙야크는 아웃도어 시장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국민이 이슈가 아웃도어입니다. 그럼 아웃도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얼마만한 시장이 있고 그럼 국내만 이 아웃도어가 난리냐? 그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 아웃도어 제품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분들이 더 한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외국 분들도 잘한다. 그럼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얼마냐? 작년에 미국에서 아웃도어 판매량은 11조 원이라고 합니다. 11조. 그럼 유럽 전체는 얼마냐? 유럽은 작년에 통계치료 보면은 보도자료 보면 9조 원이래요. 9조. 그러면 한국은 얼마냐? 국공어잖아요. 한국은 작년에 4조 원, 4조.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미국이 11조, 유럽이 9조, 한국이 4조라면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얼마만큼 한국 시장이 크다는 거. 그러면 4조이 그대로 되느냐? 아니면 한국이 얼마만큼 패션 시장에 참석하고 있냐? 11년도 작년에 한국의 모든 패션, 의류에 뭐 양복, 뭐 골프, 뭐 스포츠, 뭐 캐주얼, 뭐 이런 모두 옷 전체 시장이 40조, 40조에 아웃도어가 4조면 10%죠. 한 트렌드 옷에 우리가 의식주의 한 트렌드에 10%를 차지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소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우리 통계를 보면은 이 정작 저도 양복을 입었습니다. 양복 시장은 얼마냐? 작년에 약 한 2조 1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복 시장보다 이게 아무리 크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큽니다. 근데 그럼 아웃도어 시장이 그렇게 처음부터 엄청나게 크냐? 그렇진 않습니다. 2000년대는 아주 우리 아웃도어 시장이 적었습니다. 약 2천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전, 정확히 11년 뭐 6개월 전에는 2천억밖에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조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5%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2005년도에 1조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8천억 정도가 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2005년과 2011년 6년 사이에 1조억이 4조로 바뀌었습니다. 4조. 그러니까 연 신장률이 약 30% 이내 31%, 30%, 20%를 들락거리면서 작년에 전체 4조억이 왔습니다. 그럼 블랙야크는 그럼 어떤 신장률을 가지느냐? 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느냐? 블랙야크는 작년에 58%를 신장했습니다. 재작년에는 53.6%를 신장했습니다. 재작년에는 57%를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52%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브랜드의 성장의 앞으로 저희들은 성장합니다. 그건 어떤 동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사례를 갖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랙야크는 뭐냐? 블랙야크는 존재는 뭐냐? 동진내재의 찬합니다. 아까 말씀 올렸고요. 그럼 어떤 혁신과 차별화 전략을 갖고 오늘날까지 왔느냐? 또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 브랜드로 갈 거냐? 사실 우리나라가 섬유국가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브랜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분이 우리나라의 패션업의 빅3라 하면 제일모직, 코로, LG 패션 이 세 개 그룹이 보통 브랜드가 30개 내지 35개 정도 가져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 브랜드. 쉽게 들어와서 쉽게 돈을 벌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너무 착합니다. 왜? 로얄티도 줘도 그냥 갖다 주고 물값도 달라가면 그냥 주고 얼마나 순진합니까? 이런 순진함을 재벌들은 이용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이분들이 진짜 글로벌 아니면 기업가 정신을 갖는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글로벌 브랜드가 나왔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블랙야크는 꼭 글로벌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어떤 혁신, 어떤 차별화냐? 우리 등산 장비, 즉 아웃도어는 품목이 다양합니다. 신발에서부터 배낭 용품에서부터 의류에서부터 모자까지 모든 업종과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류는 우리 등산 쪽에는 고소재, 기능성 소재 여러분은 다 입고 계셔서 잘 알 겁니다. 디자인 자체도 패턴, 근육, 이런 활동, 율동 이거를 하나 묶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떤 차별화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선호도가 높은 고아텍스 이건 미국 원단입니다. 미국도 첨단 소재는 놓지 않습니다. 봉제 아니면 섬유 산업이 절대 미국을 놓지 않습니다. 일본 놓지 않습니다. 도레이 회사에서 우리 첨단 소재를 엄청나게 개발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많이 팔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우리나라의 세안섬유라고 큰 삼성에서 나온 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레이 회사에서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일본도 이 섬유 회사에 많은 자본을, 많은 R&D를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많이 파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고아텍스를 저희들이 수입해서 라이센스를 갖고 생산합니다. 거기에 어떤 기술을 도입하느냐? 크리스탈 여러분 액세서리 있죠? 크리스탈을 고아텍스에 접목해서 온도로 붙여서 떨어지는 건 열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갖고 고객들한테 사랑받고 굿 디자인 경제지식부에서 작년에 굿 디자인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한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블랙야크 오늘 걸어온 자취를 한번 봤습니다. 국내 기술로서 모독을 했고 지금 이제 블랙야크 동진에저 마운트가 있고요. 지금 종호 수량 1150명, 매출이 2600억 금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약 500개 매장과 230개 매장이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글로벌로 가는 과정은 여기에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차별화 전략은 어떻게 쓸 거냐? 혁신이 차별화 전략은 섬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고아텍스입니다. 이 고아텍스에서 크리스탈을 요 어깨에다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아름다움을 장식해줘서 여성분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가졌습니다. 다른데 이 크리스탈을 접목시키는데 접착제로 접목시키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원단에다가 이 크리스탈을 넣어서 이거를 열을 했습니다. 열을 해서 원단 자체를 열을 가해서 녹였습니다. 열을 녹여서 크리스탈에 열을 받음으로써 열과 천에 나오는 열에서 녹은 원단과 크리스탈을 접목시킴으로써 본드 역할을 갖고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낭 차별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독일에서 개발한 듀오백입니다. 듀오백 의자입니다. 이 등받이가 사람의 움직이면서 등을 받쳐주는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밑에는 높과 낮음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약 42년 동안 연구해서 전 세계 이 듀오백 시스템으로 의자가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듀오백 의자 시스템을 배낭에 도입하면은 배낭이 가볍고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도입하는데 듀오백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이 등판에 있는 무게를 그대로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낭 자체의 무게가 체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의자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율동이 적어서 뒤에 본드로 붙였는데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 이틀, 3일씩 이 배낭을 재기 때문에 율동에 의해서 이 본드가 버티지 못하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자동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스템이 배낭의 기능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여기는 장점을 이용하고 우리가 필드 테스트 하면서 필요한 것, 즉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가벼운 점은 좋은데 무게하고 접착하는 데만 성공하면은 우리는 필요로 한다 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얻고 이 등판 패드를 아주 가벼운 소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본드는 봉제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밑에의 높과 낮음은 이 등판 패드에서 자동으로 이 등판에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을 당기면 등이 높으면 당기면 올라가고 내리면 밑으로 내려오는 자동으로 자기 키에 등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줄이고 패드로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 높낮음을 등판의 프레임으로서 조절함으로써 소비자한테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디자인 특허를 작년 1월달에 신청해서 아마 올 연말 정도면 특허 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신발 성공 사례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예, 이건 등산화입니다. 이 산에 가시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신발이에요. 신발, 발. 우리 모래알 아주 자그마한 거, 아주 자그마한 것도 신발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걸을 수 있습니까? 걷지 못합니다. 정말 발이 아픕니다. 눈물 납니다. 발 아프고. 우리가 걸을 때 발가락 한 마대 있지 않습니까? 한 마대. 한 마대가 걷는데 얼마만큼 자기 체력을 소모시키냐면은 자기 몸무게의 1.6배 정도 보호해 준다고 그래요. 어몽길이가 94년도 초유봉을 갔다 올 때 사실은 사고를 냈어요. 우리 대원 하나가 일렀는데 그 대원을 찾느라고 동상을 걸렸어요. 동상 걸려서 한국 와서 엄지발가락 하나 잘랐는데 지금도 제가 만나면 원망합니다. 대장님 때문에 난 장애인이다. 두 번째 산에 가는데 힘들다. 이 발가락 한 마디가 히말라야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든다는 것을 제가 그 친구를 테스트로 용사봐서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우리가 걷는데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발에 보면은 세 가지 솔이 있습니다. 요 미들솔이 있고요. 미들솔이라고 합니다. 인솔이 있습니다. 인솔. 여기 보면은 신발에 보면은 요 창 밑에가 이 미들솔입니다. 창 밑에가 미들솔입니다. 예. 그걸 자세히 보면 요겁니다. 요 위에가 아웃솔입니다. 아웃솔. 이 안에 있는 게 인솔이고 요거 미들솔인데요. 창이 미들솔을 저희들이 세 갈래로 분리시켰습니다. 요 앞에 한 조각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조입니다. 이 가운데 소위 말해서 이 우리가 걷다 보면은 평발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평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피로가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예? 치압이 안 돼갖고 이 평발이라는 정상적인 발은 이 안내가 발바닥이 파졌죠. 요게 율동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체중을 잡아줘야 돼.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지압을 주면서 피로감을 떨어지도록 합니다. 나머지 한쪽이 뒤꿈치입니다. 뒤꿈치를 이거는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딱 섰을 때 고정시켜주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내서 지금 작년 4월 달에 특허를 냈는데요. 4월 달에 놨는데 아마 이것도 올 연말이면 특허를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갔습니다. 그래서 신발까지 우리가 차별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너웨어. 요거는요,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테스트한 겁니다. 요거는 어디서 테스트했느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21세기 병원이라고요. 강남에 있습니다. 21세기 척추 병원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21세기 병원에 우리 신발을 줘서 6개월 동안 테스트를 했습니다. 6개월 테스트한 결과 우리 3존 신발을 신었을 때의 효과가 이 허벅지에는 피로감이 2%를 덜어주고요. 이 뒷정경이라 그럽니까? 테스트는 얼마나 17%를 피로감을 떨어집니다. 허벅지는 피로감을 13%를 덜어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어디 가서 확증을 받았느냐 하면은 부산경제진흥원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임상 테스트에서 이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신발에 대해서는 부산이 최고 권위가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테스트가 신발에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너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너웨어입니다. 저희들이 명명은 BBG라고 했습니다. BBG는 블랙야크 버디게어라고 해서 BBG 앞글자만 떠갖고 BBG라고 명명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만들면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한계점이 와서 누구를 우리가 자문 기술을 모셨냐면 일본의 메디컬 트레이너 아주 유명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유명한데 마케이 레인코라는 그 교수가 계신데 이분을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모시다가 6개월 동안 저희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저희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한 거를 중앙대학교 피부학과 김병준 교수님이 이걸 또 한 6개월 동안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해서 석인 남자, 20, 30대 남자 20명을 6주 동안 저희들 옷을 입고 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소재, 면, 뭐 이런 포리스타 이런 섬유, 이것도 하나의 포리스타입니다만 그 섬유를 갖고 또 6주 동안 입은 결과 테스트 결과를 저희들 부위별로 내놨습니다. 그 결과를 뭐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결과를 나중에 다음 카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배죠. 이건 어깨고요. 허벅지, 엉덩이고요. 허벅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옷이와 우리 BBG 영향력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육 탄력은 근육 강력화에서 94.7%, 일반 옷은 75.1%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근육 측정의 발 근육은 BBG가 34.6%, 일반 옷이 33.1%,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가 쭉 나왔습니다. 근육 수축은 110%에다 107% 이렇게 차별화가 나와서 요즘 운동하시는 분, 특히나 이 과격한 축구 뭐 이런 분들은 저희들 이 옷을 입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속옷은 저기 팬티나 브라자를 이걸로 입으시면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좋고 아마 칙칙한 느낌이 전혀 오질 않습니다. 아주
포성포성하게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거 입음으로써 사람이 체력을 딱 근육을 잡아줘서 이 산에 다니면서 이제 이탈, 근육 이탈이라든지 쉬나는 것을 대단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즘 소비자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겠느냐, 이런 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어떤 전략으로 그러면 어떻게 소화시키고 갈 것이죠. 소화시키고 오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광고 전략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어떤 전략으로 마케팅을 해왔으며 소비자한테 어떤 전략으로 해왔느냐, 이런 걸 한번 보기 전에 되게 이제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아웃도어 산에 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도 이유는 있지만 패션 산업에서 다른 쪽 분야를 우리가 흡수시킨 게 더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캐주얼 쪽, 여기 다 앉아 계시겠습니다만 내가 이 아웃도어를 입어보니까 시장 가는 게 더 좋더라. 과거에는 캐주얼 사 입었는데 이제 아웃도어 사 입게 되고 친구 만날 때도 입어보니까 편하더라. 그러니까 90년대 아니면 2000년 초는 캐주얼 입단, 그냥 양장 입단 분들이 2005년도 이후에 보니까 등산복, 좀 아웃도어 입어도 활동적으로 괜찮더라. 그래서 다른 브랜드는 일반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일반화. 또 패션화. 또 이 평상복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모두 시내,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블랙야크는 그걸 바꿨습니다. 내려오는 건 맞지만 내려오는 방법이 달랐어요. 길이 달랐어요. 다른 브랜드는 내려오면서 그냥 도시와 시내, 시티 라이프 쪽으로, 이런 라이프 쪽으로만 갔지만 우리는 산에 있는 그 노하우, 그런 소재, 그런 기능, 이런 걸 갖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쏙 알맹이를 갖고 오면서 포장만 했는데 저희들 경쟁업체는 쏙 알맹이를 내버리고 바뀔 것만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차별화가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내려왔느냐. 자, 대중화, 패션화, 일상복으로 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껍데기, 알맹이를 내버리고 껍데기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기능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정반대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정통 등산 아웃도어라는 큰 틀 안에서 패션화, 히말라야 오리지널 문화와 컬러, 그리고 얘기거리를 같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 디자이너가 45명 됩니다. 그리고 기획 전체에서 우리 연구소에 한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 지원한테 너 뭐 만드냐? 못 만든다. 그럼 너 집에 가. 왜? 옷은 시장 사람이 되잖아. 근데 시장 가면 5만원짜리 블랙야크가 입으면 10만원? 누가 10만원? 안 된다. 문화가 있어. 블랙야크 입음으로써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 블랙야크 입으면서 웃음이 나오고, 블랙야크 입음으로써 정말 내 삶의 질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이런 기분이 드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소비자한테 사랑받지. 옷을 만든다면 누가 그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히말라야의 문화, 히말라야 컬러, 히말라야의 얘기거리, 이 옷 입으면서 오늘 밤새 얘기할 것이 나오고 밤새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철학입니다. 그 속에 뭘 하느냐? 대중화, 패션화는 이 큰 틀 안에 대중화, 패션화, 일상화가 있는 거지. 대중화, 패션화, 일상화 속에 이런 등산 기능성을 넣는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느냐? 4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광고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산악인 부활. 세 번째는 역시 기업은 사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란 돈을 벌고 사회에 돌려주는 게 기업 아닙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돌려줄 거냐? 또 우리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 이게 우리 등산 전문가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 우리는 우리 디자이너나 우리 직원 전부가 산악인입니다. 저희 회사 전체 조건이 입사하면 전문 등반 교육을 받는 게 제 1조 1항입니다. 오면은 북한산 가서 인수봉도 올라가고 도봉산도 올라가고 서진봉도 올라가고 무릎도 까지고 팔목도 까지고 기부스도 한번 해야만이 우리 회사 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 기분이 왜? 산을 모르고 장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등산 옷은 옷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장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전문가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밑에 써 있죠. Design by Mountain. 우리는 산악인이만 산악인이 디자인.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저희들은 이 브랜드 ITT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광고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십시오. 2006년 제가 아까 2005년서부터 2011년도까지가 1조에서 4조까지 뛰었잖아요. 매년 30%. 그러면 블랙야크는 아까 50% 이상 뛰었습니다. 왜? 어떻게? 누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2006년, 2007년, 2008, 9년까지는 전문 산악인.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이 꿈을 갖도록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객이 창출하도록 올라가는 광고를 했습니다. 프리미엄 아웃도어 블랙야크. 야크는 생명이다. 히말라야 오리지널 블랙야크. 전부 히말라야 정상을 보고 올라가는 컨셉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오은선이가 2010년 4월 27일 날 안나푸르나 1091m 정상에 서면서 블랙야크가 할 역할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곳이 있더라고요. 뭐냐? 조인성입니다. 조인성. 제가 어몽길을 들여서 14자를 했고 여성 산악인 온선을 데리고 14자 다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어느 날 조인성이가 딱 나타납니다. 조인성이가 뭡니까? 꽃미남 아닙니까? 제가 2주 전에 소비자 학교에 가서 이 다른 내용을 갖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줬어요. 예? 어떻게 조인성하고 블랙야크는 저한테 컨셉이 안 맞는데 어떻게 모델을 썼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질문대로 내가 고적 때문에 했습니다. 고적. 안 맞기 때문에 했습니다. 맞았으면 오은선이나 어몽길한테 가려서 광고가 되지 않은데 안 맞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미남을 산에 데려갔습니다. 꽃미남을 산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조인성을 데려서 시내 스튜디오에서 광고를 찍었으면 실패했어요. 나는 이 조인성을 데리고 히말라야를 끌고 왔어요. 내가 왜 끌고 가는 표현을 했냐? 그냥 데리고 왔다 하면 약하니까 끌고 갔다고 표현했어요. 4,300m까지 그냥 끌고 가니까 거기서 살아남더라고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꽃미남도 조인성이 같은 꽃미남도 블랙야크만 입으면 4,300은 갈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 꽃미남 조인성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거 조인성이고 한효자니까 오래 찍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히말라야 다큐멘터리 찍었습니다. 야크멘터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왜? 이거 보시면 3,400m에서 둘이 데이트하고 있어요. 네? 3,400m도
우리 패밀리 가족끼리 놀 수도 있다. 도시에 100m, 200m만 노는 게 아니고 블랙야크만 입으면 3,400m 가서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편안함을. 그래서 히말라야 얘기거리, 히말라야 칼라, 히말라야 문화, 히말라야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든 제주도, 히말라야든 서울 시내든 갔다. 우리의 삶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어디든지 갔다. 블랙야크만 입으면 모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ITT 전략이고 광고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2006년을 보시면 다 재미가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돼. 아무리 기술이 좋으면 뭡니까? 최고의 동반 기술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 다음은 야크가 나를 도와준다. 그 다음은 히말라야에 이 히말라야 가는 사람은 야크가 다 인도한다. 안내를 한다. 그 다음 뭡니까? 도전이야. 그렇게 가만히 있어만 되지 않는다. 도전하는 온선이만은 도저히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조인성이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내가 버리면 히말라야 또 자기를 넘으면 불량약가 됩니다. 히말라야 불량약가 꽃미남 꽃미녀 조인성이와 한효주는 하나다. 히말라야와 불량약과 꽃미남 꽃미녀는 하나다. 어디든지 불량약과가 같이 한다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건 온선이가 안나푸르나 정상에서입니다. 예, 요거는 저희 회사가 사회에 기부하는 역할을 잘 합니다. 우리는 계속 무료로 산에 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 회사 강당에서 매월 무료로 특강을 합니다. 가르쳐 드립니다. 예, 그 다음 보십시오. 예, 내 땅은 내가 간다. 독도. 예, 독도 저희들이 계속 투어나오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서성민군 소아암 환자입니다. 수술이 18번 했어요. 순천아입니다. 얘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데리고 히말라야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힘드니까 지팡이로 어머니를 두들겨 사실 표현이 잘못됩니다. 패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니 참는 힘, 어머니 힘은 대단하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어떻든 이런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번에 제가 히말라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일렀습니다. 고소백에서 또 산소백에서 다 이런데 조그만 의사가 있으면 조그만 병원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을 거쳐서 작년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이 협성문화재단과 이 분민병원은 부산에 있는 병원인데 여기서 의사들이 봉사로 3개월씩 돌아가면서 치료를 합니다. 요게 저희들이 지은 병원입니다. 예, 우크라에서 한 2시간 더 올라가면은 이 병원이 있습니다. 아주 요즘 유익하고 많은 분들이 생명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예. 휴대폰을 저희들이 수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휴대폰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나 때문에 자연도 파괴하지만 인간이 생명까지도 파괴하는 것을 전부 수거하는데 저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1998년 1월 10일 북경에 등산장비점을 차렸습니다. 전체 중국의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했고 중국도 처음 했습니다. 그때까지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친놈이라고. 13년 전입니다. 15년 정확하게 15년 14년 6개월이네요. 정확하게. 그때 제가 등산장비를 차렸습니다. 그때 중국에 차리니까 도저히 홍보의 길이 없습니다. 커서. 그래서 중국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야 되겠다. 뭘 자존심을 건드렸느냐 보시면 됩니다. 만리장성을 블랙야크가 만리장성을 지킨다. 난리 납니다. 돌멩이로 맞아 죽으면 직원들이 다 사표냈어. 너가 도대체 만리장성을 어떻게 너가 지키냐. 건방진 놈이라고. 직원들이 출근을 하네.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걸 노렸고요. 그게 이슈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형제 아니냐. 같이 가자. 꼭 이렇게
뭐 적으로 생각해서 되겠느냐. 그게 불량약도 관리장을 지킨다. 가가 이것도 너도 나도 우리 형제 아니냐. 같이 망가지는 이 만리장성을 니들도 뭐 지키고 있지 않냐. 우리 같이 지키면 빨리 회복되고 만리장성이 진짜 환경에 보채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슈가 됐어요. 누가 하느냐? 이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갖다 놓기 했어요. 그게 여기 보면 윌리엄 린드세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엔지니어링인데 만리장성이 20대에 왔다가 광어 왔다가 만리장성 반해갖고 중국에 주저앉았어요. 중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만리장성 환경운동 보호자로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요즘 뭐 어디 가서도 인터뷰하는 정신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보십시오. 쓰레기통을 이게 500개를 쫙 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500개 쫙 넣으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도자가 믿을만 하죠. 도자가. 그래서 마지막에 놓고 이 윌리엄 린드세이하고 공동으로 만리장성 보는데 우리 앞장섰습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는 불장성 비호한 이 모태똥 주석이 만리장성을 다 올리고 너무 기분 좋아서 시조 한 줄을 읊혔습니다. 이게 불장성 비호한 장성에 오르지 않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라고 한답니다. 나 한자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마음이 좀 안 들어서 하나 더 쓰자. 불례장성 비호한 장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올라간 사람보다 사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자를 하나 더 붙여서 애자를 하나 더 붙여서 여기에다가 전부 요 글자를 놓고 500개를 쫙 깔아서 지금 만리장성 가면은 다 보입니다. 이래갖고 제가 중국하고 요즘 손잡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사랑이 많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비전은 뭐냐? 그걸로 어떻게 갈 거냐? 세계화는 어떻게 할 거냐? 북경지사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이번에 상해에다가 회사를 차렸습니다. 실크로드, 블랙야크 실크로드가 이렇게 갑니다. 몽골로 해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해서 스탄, 무슨 스탄 돈이 많이 나와. 스탄을 거쳐서 유럽으로 갑니다. 이게 실크로드입니다. 블랙야크 실크로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독일 미넨에서 이 아웃도어소가 제일 큽니다. 40년 된 역사를 가는 소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아시아 브랜드로 처음 출전했습니다. 일본도 못했고 한국도 못했는데 저희 블랙야크 당당히 이번에 나가서 이 외국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는 역할입니다. 미국 친구인데 저하고 아주 친한 한 18년 가까이 사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많은 딜러들 기다려다줘서 목표치를 이렇게 가서 앞으로 우리가 유럽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아마 2,000명 정도 방문했는데 우리가 대단히 성공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해는 약 5억 불, 내년에 8억 1,000불, 2015년에 약 2조, 해외 1조, 국내 1조. 그래서 2013년에 세계 글로벌 탑5로 우리가 올라가는 전략을 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탑5로 가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야크 비전은 뭐냐?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사회에 지탄받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기업은 돈 버는 겁니다. 그럼 기업가는 뭐냐? 탐험가가 같습니다. 기업가는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없는 상품을 창조해야 돼요. 소비자를 즐겁게 해주는 게 기업이에요. 그게 기업가입니다. 기업이랑 똑같지 않습니다. 그 장사하는 기업가도 있어요. 장사는 뭐냐? 그냥 갖다 물건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장사를 하니까 사회 지탄을 받고 욕먹는 겁니다. 대기업은 기업을 해요. 기업가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정말 상품을 창조해내고 정말 소비자를 즐겁게 해주는 게 기업가예요. 그게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아무리 기업가도 아무리 대기업도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장사하는 사람은 그 돈을 많이 벌 정도 그 돈의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을 해요. 기업. 없는 거를 창조해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를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매점 매석하는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장사하는 사람은 어쩌면 매점 매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더 받는 것밖에 되는 자기 노력하는 거. 우리나라 석유국가면서 글로벌 브랜드가 없는 거는 다 장사니까. 장사. 기업 진짜 브랜드를 고생해서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시장을 개척한다는 탕화가 정신을 갖는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한층 격조가 높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갖습니다.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찾느냐?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만드는 즐거움. 만드는. 그리고 소비자가 즐거워요. 내가 가짐으로써 행복하고. 그럼 어때요? 또 파는 사람도 시인다. 만드는 사람이나 가져있는 사람이나 영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다 즐거우면 이거는 그 브랜드 가치나 그 기업이나 그 고객은 모두가 행복하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내가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이 나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애국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한번 가지면서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경고를 했거든요. 여러분 보셨죠?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걸로 봐서 더 블랙야크의 미래가 신뢰라고 봅니다. 브랜드는 사실 신뢰입니다. 블랙야크를 우리가 입으면 여러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값을 더 주고 이제 사는 건데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저는 블랙야크 속에 문화와 컬러와 스토리 그리고 더하여 과학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공감하고 공유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받은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블랙야크가 이제 미래의 비전으로 나가는데 그 첫 출발점 강태선 회장의 가슴을 미래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우뚝 서는데 큰 힘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 점에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저희 세션은 6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20분, 즉 19분 남았는데요. 그 신도상 교수님께 토론 미안하지만 5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분을 이제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기업의 행복과 즐거움을 들으신데 교수라서 좀 딱딱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 주제는 블랙야크의 CSB,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해서 공유 가치의 창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잘 들으셨고요. 강태선 사장님에 대해서는 아웃도어 마켓에 대해서도 지금 5조 이상의 규모가 된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국내 시장이 전 세계 브랜드의 각축장이면 당연한 이야기죠. 5조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들으셨던 노스페이스, 코오롱, K2, 블랙야크, 콜롬비아. 지금 말씀드린 순서가 국내 매출 순서입니다.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는 코오롱 스포츠 K2에 있어서 지금 4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예전에 2조 2015년까지 2조 매출하게 되면 국내 최고 매출을 이루는 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블랙야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도전과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신 사례는 강태선 회장님의 육성으로서 지금 들으셨고요.
강태성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더 퍼스트 무버, 최초의 도전들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국내 최초 아웃도어 전문 매장 중국 베이징 1호점 오픈 안타깝게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만 2010년 업계 최초 근육 보정 전문 이너웨어 BBG 머슬밤 쭉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업체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선정되었는 등 강태성, 즉 블랙야크는 대한민국에서 아웃도어 분야에서 또 퍼스트 무브입니다.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이 경제적인 이득만 취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공헌도 해야 된다는 지속 경영의 기본적인 큰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블랙야크를 분석해보면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들으셨고요. 브랜드 가치 지수도 BSTI 등산복 부문에서 국내 다른 세계 브랜드하고 그 업계를 나란히 하는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블랙야크 환경적 노력의 성과에 힘입어 2011년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아웃도어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 대상 문화체육